27장 황실 비밀 수호대 신비의 육선문 2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27장 황실 비밀 수호대 신비의 육선문 2화. 노을은 사라져갔으며 어두움이 내려앉아 밤이 되어가고 있었으니 휘잉 휘잉. 한 사람은 큰 상처로 인해 고통에 신음하며 땅바닥을 뒹굴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는데, 살해 A는 바람이 불었지만 강한 바람에도 기동하지 않았으니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아니면 기절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 일어나라.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자에게 이건이 말한다. 하지만 자기 우수를 잡은 자는 계속해서 고통에 겨워 무릎을 꿇었다가 다시 땅바닥에 누워 신음을 더했다. 후후후후. 그러니 사람을 보고 덤벼야지. 아무에게나 검을 휘두르면 급살 맞기 딱 좋구나. 그러지 말고 일어나라. 고통에 신음하는 자는 이건의 말이 들리지 않고 오직 자기 손의 고통만 느끼고 있는 듯하였다. 이건은 이러다가는 본인이 원하는 답을 얻기 힘들 것 같아서 우수를 뻗었고, 고통에 신음한 자는 공중으로 부양했는데 이런. 이거는 공중으로 부양한 육선문의 무사 폭풍조 12호를 자기에게 끌어왔다. 그는 아무 힘을 쓸 수 없었으며 그저 공중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이에 이건은 우수로 폭풍조 12호의 우수를 손에 잡았다. 이건의 손에서 황금빛이 번쩍였고, 척. 이런. 나의 손에 고통이 전혀 없구나. 어떻게. 나의 손등뼈는 조각조각 부러졌는데 말이야. 그것은 내가 해결해 줬느니. 그제야 복마당 폭풍조 12호의 눈에 이건이 들어왔고, 어둑한 주변으로 이건의 얼굴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다. 누구십니까? 지금부터 질문은 내가 한다.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 그것이 싫어서 나를 다시 공격한다면 이전보다 더 심한 고통이 다시 너를 괴롭게 할 것이다. 누구? 휙! 퍽! 이건의 출수는 번개 빛과도 같은 광속이었고 12호의 얼굴은 휙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의 눈에 시퍼런 멍이 들었다. 그리고 그의 한쪽 콧구멍에서 주르륵 피가 흘러나왔다. 아, 피다. 슈슈슈슈슉. 퍽퍽퍽퍽퍽퍽. 이건의 자수는 춤을 추는 것과 같이 휘둘렀고 12호 무사의 얼굴에 혈도를 그림같이 두드렸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폭풍주 12호는 코에서 피가 멈추게 되었다. 이 고수는 인간의 세매까지도 세세히 알고 있는가 보다. 나의 얼굴을 두드렸는데 아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원하게 되었고 나의 코피가 멈추게 되었구나. 그렇다. 폭풍주 12호는 이건의 자수 손놀림 때문에 감탄에 마지 않고 있었으니. 다시 말하는데 질문은 내가 한다. 또다시 나에게 물어보면 붉은 착골의 고통은 애들 장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거는 말한 후에 다시 좌수를 쭉 뻗어내었는데 이건의 좌수로 수백의 갈대가 쭉 뽑혀 날아왔으며 갈대는 무사 12호 주변으로 날아오다가 산산이 부서져 가루가 되어 날렸다. 이를 보고 있었던 복마당 폭풍조 12호는 부르르 떨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가 부딪혀 작은 소리를 내었다. 크나큰 공포가 그의 생각을 사로잡았다. 너의 근육과 세맥 또한 미세하게 잘게 끊어지고 나눠지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 손 하나 뭉개진 고통은 별것이 아니라 생각되는구나.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그냥 나에게 내가 알고 있는 진실만 확인해주면 되는구나. 폭풍조 12호 진상아. 아, 어떻게 내가 폭풍조 12호라는 것을, 더군다나 나의 이름은 이미 10여 년 전에 사용한 상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더란 말인가. 놀랄 필요는 없구나. 나는 사람의 마음을 종종 알게 되었지. 이런.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냥 확인만 해주면 된다고 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의 몸 주위로 눈에 보이지 않는 기세가 일어났고 이 기세가 상대에게 강하게 작용하여 상대는 격하게 주눅이 들었다. 또한 이건과 가까이 있는 자는 무공을 제대로 전개할 수 없었다. 그의 권역으로 들어가면 이건의 몸에서 동방신술이 자연스럽게 발동하여 상대의 길을 꺾어버리는 공능이 전개된다. 따라서 이건의 근처에서는 웬만한 고수는 검조차 빼들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아무튼 이건 앞에 있었던 폭풍조 12호 진상은 오금이 저려와 다리가 부들부들 떨렸다. 도대체
이자가 누구란 말인가? 지저 아수라일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런 진상을 본 이거는 조금 측은한 마음도 들었으나 너는 복마당 폭풍조의 12호 무사인가? 휙! 짜! 아! 진상의 얼굴은 다시 휙 젖혀졌으며 천천히 이건이 있는 방향으로 돌아왔다. 진상의 얼굴에 붉은색 손자국이 생겼고 주르륵 제길 또 피다. 슈슈슈슈슉 퍽퍽퍽퍽퍽. 이거는 다시 얼굴에 새맥을 두드렸고 나는 피가 싫구나. 아무튼 또다시 침묵하면 두들겨 맞는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묻겠다. 내 녀석은 복마당 폭풍주의 12호 무사인가? 네, 맞습니다. 녀석 꼭 맞아야 바른 말을 하느냐? 알겠다. 그런 표정은 짓지 말아라. 꼭 비 맞은 개처럼 그런 비겁한 얼굴을 할 필요는 없구나. 진상은 조금 불쌍한 얼굴을 하며 이건을 보았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어차피 저기 있는 녀석은 이틀 동안은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지금부터 육선문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내가 복마당에서 나왔다는 것이 사실이냐? 네, 그렇습니다. 당주의 명이 나를 염탐하라고 했느냐? 아, 그렇다면 어사대부십니까? 휙! 퍽! 으악! 진상은 고개가 뒤로 휙하고 젖혀졌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내렸는데 썩을 이번에는 쌍코피다. 슈슈슈슈슉 퍼퍼퍼퍼퍼퍽. 역시 이거는 진상의 얼굴을 두들겼고 진상의 콧구멍에서 흐르던 두 줄기 핏물은 멈추게 되었다. 질문은 내가 한다. 너는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아서 이렇게 하다가는 코피를 너무 흘려서 졸도할 것 같다. 안 되겠구나. 저기 기절한 녀석을 깨우고 너를 눕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진상은 이건의 말을 듣고 또다시 다리를 후들거렸다. 아닙니다. 절대로 어사대부께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어사대부께서 물어보시는 것에 응답만 하겠습니다. 후후후후, 알겠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마. 감사합니다. 대부대인. 진상이란 자는 무엇이 그리 감사한지 계속해서 이건에게 허리를 굽혀 한동안 인사했다. 이제 그만하고 나와 군주를 조사한 후에 군주를 납치하여 나를 제압하겠다는 생각이 바로 복마당 당주의 생각이냐? 아니면 육선문 문주의 생각이냐? 헉! 네? 마지막 기회이니 잘 생각하거라. 문주의 생각이냐? 복마당의 당주 생각이냐? 아, 그것은 문주께서 당주에게 내린 명령. 알겠다. 아, 그리고 어찌하여 너희 육선문의 무적도수가 사로잡혀 있는 것이지? 아니, 어떻게 그 사실? 아닙니다. 대답합니다. 이거는 버릇처럼 진상이 또 자신에게 물어보려고 하는 틈에 우수를 공중으로 들었으며 이를 본 진상은 크게 두려움을 느낀 후에 다시 공손하게 말한다. 무적도수는 오군도 독부에서 이틀 전에 이송해 왔습니다. 물론 우리 복마당에서 이를 담당했고요. 그래, 무적도수가 나의 명령으로 오군도독부의 연판장을 훔치려 하였다는 이야기도 들었군. 그렇습니다. 대부대인. 후후후후. 이거는 무적도수가 오군도독부에서 육선문으로 압송된 후에 수많은 고초를 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만 진상이란 자의 입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그래. 무적도수를 우선 구하고 슬슬 육선문을 해결해야 할 것 같군. 진상이란 자는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고 이건의 말에 의문이 들었는데 너도 동료와 함께한 이틀 자야겠구나. 무슨? 휙! 퍽! 진상은 고개를 들려고 하였을 때 눈에서 번갯불이 보였으며 이후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쿵! 이거는 쓰러진 진상을 보며 짙은 미소를 지었고 그래, 때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지 않는 것이 행복일 수 있다. 진상아, 너의 동료와 너는 그동안 삶의 불의를 쫓지 않아서 그나마 기절시킨 것이다. 깨어나면 다시 의금부로 돌아가 너의 직책을 수행하도록 해라. 육선문은 앞으로 이틀 후에 다시 거듭날 것이다. 후후후후. 이거는 잔잔한 웃음을 흘렸고 이미 어둑해진 갈대밭을 좌에서 우로 쓸어보았으며 그의 입에서 입김이 천천히 흘러나와 공중에서 풀어지며 사라져갔다. 한나라 시대에 한무자란 인물이 있었는데 이 한무자는 김은, 역학, 점성 등 잡학다식했던 인물이며 또한 기관토목에도 상당히 뛰어난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에 관한 소문 중에 빠졌던 그의 본연의 절기가 있었는데 비록 아무에게도 소문이 나지 않았지만 그는 진법에 대한 독보적인 경지에 있었다.
한무절애라는 그의 저서는 한나라 멸망 후 황공서고에서 사라졌고, 이 한무절애가 바로 한무자가 창안한 진법, 진식에 관한 총서이며 그의 진수였다. 한무절애의 자연무무진이라. 이거는 갈대밭 끝에 서 있었고 그는 떠오르는 달빛 아래 있었다. 그의 입에서는 겨울철 한기로 입김이 하늘로 천천히 오르다 사라졌다. 한무자의 절애를 여기서 보는군. 이미 소실된 지 수백 년이 흐른 절진이라니 도대체 육선문의 수장은 누구인가? 우선 무적도수를 구하고 육선문을 천천히 둘러보는 것도 좋을 것인데, 이건에게 있어서 무적도수는 한 명의 도둑이요, 하오문의 문주가 아니라 이미 자기의 계획에 따라 그 계획 속에 있었던 인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한나라 당시의 자연무무진은 겉으로는 자연에 동화된 평화로운 무진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은 사람의 목숨이 오가는 죽음의 절진이지. 이거는 생사의 경계 앞에 서 있었으나 그의 얼굴은 저녁에 산책 나온 옆집 청년의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그는 더욱 진한 미소를 지었고, 후후후후, 이제 들어가 볼까? 후후후후. 이거는 자신 앞에 놓인 절진에 아무 영향력을 받지 않은 것처럼 천천히 걸었고, 그는 뒷짐을 지고 걸어가는 모습이 꼭 검은새가의 팔자 좋은 한량인 미서생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건 앞에 얼어있는 실개천과 도랑 주변을 통해 막강한 바람이 흘러나왔으며 그 기세는 자연스럽게 불어오는 실바람이 아니라 동장군의 북풍한 소리였으니. 한편 육선문의 충어대전. 옥보좌에 앉은 인물은 신성과도 같은 모습이었으니 그의 모습은 세상을 초탈한 인물로 얼굴에 수염은 노인의 긴 수염을 하고 있었으나 그의 얼굴은 중년의 얼굴로 주름이 거의 없는 빵빵한 얼굴이었다. 그의 인상은 세상을 모두 초탈한 얼굴로 인심 좋은 할아버지를 연상케 하였다. 그 앞에 세 사람이 부복하고 있었으니. 그래, 복마당 당주께서는 알아보셨나요? 네, 문주, 저희 폭풍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보 습득의 달인들이니 조만간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정화요일성도 대천마성 축주도 사라진 마당에 조만간이라니 도대체가 마음에 드는 녀석들이 하나도 없군. 부복하고 있었던 인물 중에 복마당의 당주 산자추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문주에게 보고했으며, 문주는 복마당 당주의 답변에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 속으로 앓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사람 좋은 인상을 하였고 이는 노신선의 세상만사 초탈한 미소였다. 좋소. 하지만 세 분 당주께서는 명심하시기 바라오. 한비의 일을 어사대가 해결했으며 이번에 오군도독부의 일도 어사대부가 독단적으로 일을 벌였소. 어사대가 우리 육선문을 무시하고 일을 벌인 것이 어느 때였소. 바로 당나라 당시 당태종이 양귀비와 놀아났을 때 벌인 사건으로. 결국 당태종 이세민을 실각시킬 때 어사대가 활동하여 우리 육선문의 선대에서 어사대의 활동에 제약을 물리지 않았소. 하지만 지금은 어사대가 우리 육선문의 의중을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활동하고 있소.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자료를 수집해서 어사대부를 뒷전으로 물러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오. 네, 문주, 당연한 일입니다. 문주의 보좌 앞에 엎드려 부복한 인물들은 뜻을 하나 같이 하여 문주에게 아랬는데, 부평초와 같은 인생들이여. 너희들은 우리 폭광성 일족에게 평생 엎드려 부복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세상은 흘러가야 한다. 비록 영주의 인물은 인주와 나 진주만이 살아남았지만 어차피 강영주들은 홀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생각을 하나같이 하고 있지 않았는가. 내가 쓸어버릴 녀석들을 대신 청소한 놈이 바로 어사대부란 말이지. 인주가 관건이야. 녀석이 3개월 안에 독국과 야수국의 무사만 이곳으로 데려올 수 있다면 나는 바로 기사회생하는 것이고 나 홀로 무림과 황실을 다스릴 수 있는 영원한 왕국을 세울 수 있다. 인주와 황실의 힘을 공사하게 만들면 그만이니 말이다. 그렇다면 나는 한나라 때부터 지금까지 음지에서 세상을 관장한 것을 폭강성이 모두 사라진 지금부터는 양지에서 세상을 다스리면 되겠지. 후후후후. 문주께서는 기분이 좋으신 듯합니다. 그렇지요. 세 분 당주들께서 육선문의 모든 폭해를 풀어서 어사대의 모든 권한을 내게로 가져올 것인데요. 제가 기분이 아주 좋을 수밖에요. 후후후후. 보좌 앞에 엎드려 부복한 인물 중 항마당 당주 연자천은 문주의 기분에 보조를 맞추어줬고 문주는 근엄한 웃음을 흘렸으니 허허, 말이 되는가. 육선문의 문주가 바로 용주의 진주였단 말인가. 이 응천부는 용주의 용주들이 암중으로 지배하는 용담 모열이었다니.
아무튼 문주는 은은하게 아수라 혈기, 즉 폭광성의 폭기를 주변으로 날리고 있었으며 그의 눈은 찰나 혈광이 번쩍하였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지원에 매거지는 신무협 소설과 더 많은 부동산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